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이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 구간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해 나가고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을지, 아니면 현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까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게끔 좀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뭐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롱텀 홀드라고 하죠.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현 시점의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 종료이냐,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는 조정 위치냐, 이런 부분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고,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든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든 간에 결국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세력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나와줄 때는 항상 매도세가 나와준다는 것들, 그리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 시기에는 항상 물량을 매집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매도세뿐만 아니라 이런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는 구간들은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시기에 고래들의 매도세는 반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점 빼고도 지금 최근 흐름들까지 같이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조정기에는 이렇게 대량의 매물들이 매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급등을 할 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최근 흐름들과 과거의 흐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자,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적기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완전하게 큰 매도세가 이어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매도세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 급등했을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로 급등할 때는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는 오히려 지금 상승할 때 축적을 해 나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급등 전 마지막 조정 단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요, 그리고 이게 현재거든요. 자, 과거 대량 매도세는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딱 이런 중간 조정 단계에 이를 만큼 일부 매도세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의 이런 매도세는 지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죠?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이런 일부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현 시점에서 상승장이 끝난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자, 리얼라이즈드 캡, 자, 웨이브스라고 해서,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따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3년 동안 이동하지 않는 이더리움들의, 자, 이더리움 홀더들의 비중을 추적하는 지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높아진다는 것은 3년 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 중인 장기 보유자들의 이더리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이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들도 같이 보시게 되시면 이 여기부터 해서 현재 급등하기 전까지가 축적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상승세가 나와줄 때는 매도기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현재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과거에, 자, 축적기에 해당되는 구간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축적을 했다가 급등할 때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죠? 이 바닥 구간에서 또 축적기를 거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 어떻게 보면 시즌 종료라는 부분들에 해당되려면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물량이 모두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 물량을 모두 던지는 시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요새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시즌 종료라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이거는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고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량 모아가고 물량 모두 자 던져지니까 고점 나오죠. 자 물량 모아가고 현재는 또 어떻죠? 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이제 중간 조정 단계에 이르렀던 시기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를 제가 이슈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나와줘야 돼요. 시장의 전체적인 우리가 이슈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에는 분명히 이유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팩트를 업그레이드, 크립토 위크, 그리고 암호화폐 또 이제 연기금 투자 허용, 그리고 지금은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최근 단기적인 흐름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 건데 이 당시 셧다운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12월까지 해서 금리 인하 2차례 유지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왜죠? 셧다운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왜? 셧다운이 호재가 됐다라기보다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졌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셧다운이라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이게 단기적이면 좋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이 시점 와서 만약에 끝났다고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 올라가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셧다운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가 문제로 엮여졌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은 셧다운이 7, 8일 정도, 8, 9일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7, 8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여기 시점이었었고 이때 당시에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업토버라는 말이 있듯이 10월달에 급등 증세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와줬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또 관세 협상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음부터 셧다운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게 되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런 협상 기대감이 퍼졌었죠. 근데 이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잘 타협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환호.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 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협상 자체가 잘 된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미중 자체가 지금 관세가 잘 해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휴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이슈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휴전밖에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망감이 퍼지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뭐가 나왔었죠? 파월이 또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매파적으로 나오죠. 셧다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셧다운이 끝난 게 아니고요. 물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는요? 고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지표 자체가 발표를 안 한대요. 왜? 셧다운 때문에. 그러면 파월 입에서 고용 잘 될 거고요. 물가가 너무나도 이제 안정되고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말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 지표 자체가 안 나오고 결과 자체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본인이 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뉴욕 증시도 하락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코인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자발트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찾다 보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과 하락에는 분명히 이유라는 게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이슈와 명분이 분명히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슈가 있나요? 이슈는 있습니다. 이슈는 있어요. 근데 셧다운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전체적인 이유는 미국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책이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7월 달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결론만 두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현 시장은 확신 없는 상승이란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앞으로 상승할 만한 호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현 시장의 투자자로서는 단기적인 현재 고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심 약화에 따른 조정은 자 보시면 저는 이렇습니다. 자, 중간 단계 정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투심 약화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시장 장세는 주기적으로 오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기들이 과거에 언제 또 있었냐면 보시다시피 6,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나요? 아니죠. 투심 자체가 꺾여버렸습니다. 왜?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는 3월 달에 한다 했다가 뭐 5월 달에 한다 했다가 6월 달에 한다 했다가 하다가 이제 6월 달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초에 암호화폐 시장에 이슈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 6월 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느꼈는지 한번 이제 회상을 해보시게 되시면 그 당시에도 되게 불안한 시장이었어요.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시장이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갑자기 이슈가 나왔었죠. 6월 달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이슈들은 3, 4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봤을 때 7, 8월 정도에 이제 늦으면 8에서 한 9월 정도에 이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7월 4일 기사에서 보셨을 때 어때요? 암호화폐 주간 공식 지정. 자, 크립토 위크 당시에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크립토 위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다? 이 당시에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당시에 통과를 시킬 것이다라는 이슈가 불어왔던 거죠. 원래 이 이슈는 8, 9월 달에 나올 이슈였어요. 근데 7월 달로 앞당겨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상승 모멘텀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때부터 투심이 회복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전까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올라갈 재료가 없어요. 근데 올라갈 재료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단 한 번에 변해요. 근데 그 시기가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진짜 올라갈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왜냐면 이때도 거의 5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중순 말까지 계속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5, 6, 7 거의 3개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집니다. 언제냐면 보통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때는 계속해서 횡보를 해요. 근데 내러티브한 이슈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알트 코인들이 많이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코인이 있었나요? 바로 버처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버처 프로토콜 말고도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그리고 아반티스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한 건 아니었지만 시장의 수급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베이스 2배 확장 로드맵 여기만 있었으면 몰라요. 근데 더해서 또 뭐 했었죠? X402 코인베이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베이스 기반에 있는 토큰들이 엄청나게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처 프로토콜도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93원 이러죠. 2000원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뭐 운이 좋게도 잘 떨어져 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세력들 분석도 다 해놨어요. 고리들 물량 안 던졌다. 이거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유입이 됐던 구간들 그리고 물량을 던진 구간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처 프로토콜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제가 2,000원에 나가고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0원 자리에서 나갔을 때 그쵸? 이때 2,000원에서 나갔어요. 2,000원 찍고 반등 주면서 2,800원까지 40%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기에 단타를 하실 때는 내러티브한 이슈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이유와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도 추천을 드리지 못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또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일부 소폭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이제 또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었을 때는 이런 코인들로 매매를 하면 좋다. 이런 단타하는 시기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특성을 알 때 우리가 단타를 해야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단타 코인들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코인아빠의 알트코인도 한번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세력들의 흐름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이라도 좀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단타할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영상을 바로바로 보시면 좋으시겠죠. 근데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 막상 매수하면 어떻게 조금 등락만 생겨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쵸? 지금 시기엔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 코인들부터 해서 단순하게 가격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코인들이 수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코인들 너무 단순하게 뭐 보시면 무책임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추천드린 것들은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진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혹시 혼자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면 구독자방도 꼭 한번 체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 하나 있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구독자방에 문자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여기 방에 딱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궁금하신 코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기는 또 준비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꼭 체크하고 같이 꼭 여러분들이 걱정되신 거 그냥 가만 놔둔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